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볼 때는 앞으로 합병일 수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 주식은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내년에 이렇게 방산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오늘 모신 분은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실수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제 입으로 먼저 말을 했네요. 이런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다음 주 어떤 종목들이 기술적 분석상 오를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또 공부하는 시간이죠. 예, 제가 종목을 이제 뽑을 때는 주로 이제 강단 기법, 그 다음에 신고가 기법, 그 다음에 실적이 턴된다든지 이렇게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 그렇게 해서 뽑기 때문에 우리 815 구독자분들도 저 종목을 왜 뽑았지? 또 실적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이 또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언급했던 종목도 갈 때는 또 많이 가지만은 또 역별되면 이렇게 손절 이렇게 하는 공부용, 연습용이라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종목을 제가 언급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역별 아니면 혹시 손절폭을 정해놓고 일부 조금 사더라도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났을 때는 좀 제가 대입장 매도법에 의해서 좀 길게 가서 매도, 짧게 손절 이렇게 반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종목을 보통 이렇게 셀트리온처럼 지지가 되고 이런 종목 앞에 매물대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을 좀 작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는 기대 수익이 어떤 데는 단기간에 50%, 100% 나올 수 있지만은 이렇게 강남 자리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이 좀 작게 이렇게 봐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세 종목을 볼 때는 앞으로 합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한 달 통계를 보면은 매도, 그리고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 많이 할 때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도를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지지되고 또 하반기 때 또 합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 종목이 뭐 20만 원 간다든지 단기간에 18만 원 가는 경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16만 원, 뭐 15만 5천 원 이렇게 위로 약간 열려 있다 보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도 매수, 만약에 역별되고 이렇게 저점을 깨면은 손절, 기대 수익은 한 16만 원, 한 16만 5천 원 이렇게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K카 종목인데 중고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주봉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보면은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적이 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렇게 역별되고 21선이 이렇게 행보, 하락하다가 행보, 여기가 강남 자리, 저점 깨면 손절, 기대 수익은 한 13,000원, 14,000원 이렇게 보고 요 부분에서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평소 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두 주 사서 이렇게 공부용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삼성그룹의 건설회사인데, 이 종목 보면은 매출 또 단기 수익이 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있고, 여기 한번 봅니다.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되면은 여기가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큰 자리, 여기서 상승한다면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여기 상승한다면은 또 지수가 상승한다면은 이렇게 손실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 위치, 강남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는 거래가 죽는 날, 음봉일 날 이렇게 매수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더존, 비존 이 종목은 최근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최근에 기관, 외국인 약간 수급이 들어오고 워낙 평소 때 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된다면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실적이 다 턴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부분에서 매수, 강남 기법으로서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ST팜, 네. 자, 의료용 제조업
또 신약 이런 회사인데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수, 그다음에 기관이 매수. 자, 이렇고 여기에 공간이 열리고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약간 9만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GX 리테일이라는 종목인데 이제 편의점 하는 네, 유통회사죠. 예, 유통회사인데 워낙 이제 성장성이 없다 보고 조금 관심받기 이렇게 그렇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현재 보면은 계속 이렇게 점포수는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류순이도 늘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단기간에 기관에서 10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이 작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약간 수급이 약간 들어올 때 자, 여기서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여기서 이제 조금만 개인들이 더 매수가 논다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둔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좋은 자리 여기서 한 번 정도 매수해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이게 그 편의점 매출이 한 69%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그 GS 홈쇼핑 이게 이제 합병이 되면서 예. 네, 이 GS 홈쇼핑의 그 매출 구조가 한 1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쪽이 그렇게 좀 생각보다 좀 썩 기대를 못 일으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재 이제 홈쇼핑은 사행사는 맞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좀 낮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매수 많이 할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데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한 20년 이렇게 하면서 제일 중요한 기간은 연기금이라는 게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연기금은 사고 팔고 잘 안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고 배당 이렇게 보고 5년, 2년, 3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기도 하고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보면은 최근에 꾸준하게 사잖아요. 네. 그럼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좋게 보는 경우 이렇게 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중요하게 볼 경우는 투신을 잘 봐야 됩니다. 금융 투자는 약간의 매도가 어떤 경우 매수가 들어왔다가 바로 매도가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 투시만큼은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들어오죠. 그럼 연기금에서 현재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금액이 많습니다. 그럼 최근에 들어온 금액이 100만 주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연기금 투신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하락이 거의 없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개인들 물량을 사고 이러다 보면 개인들이 팔 물량이 없다면은 조금만 사주더라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휙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가 아주 좋은 자리, 그런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주식은 항상 내가 샀을 때 하락하지 않고 일단 수익이 많이 나든 작게 나든 그런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럼 현재 볼 때는 제가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보는 종목이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인데 반도체 소분양 주식이고 우리가 개인들이 반도체 부품주가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네. 꼭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니라도 이렇게 차트, 이렇게 스토리 있는 걸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자, 주봉,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월봉,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그러나 회사는 보면 매출은 지금 그렇게 특별히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이 회사가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제가 말했던 이렇게 강남 스타벅스 자리 좋은 위치에 현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한 달 동안 기간이 120만 주. 그리고 외국인도 중간중간 매수가 들어오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되면은 여기 29,000을 넘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다시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이평선들이 모여 있고 기관들이 사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매수는 항상 일자벨에서 이렇게 봅니다. 1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터졌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확 줄어든 날 이런 종목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떤 날은 30만 주, 40만 주 연속으로 하루 이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 매수하고 만약에 다시 아니면 손절하고 가격이 상승한다면은 29,000원, 3만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니
때문에 요 부분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이런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런 위치가 돼야 됩니다. 매물대가 많이 쌓이는 종목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낮에도 이렇게 한번 종목을 상담했는데, 자, 이수 페타시스. 자, 이렇게 딱 보고 매물대가 있고 이런 종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성 엔지니어링 지름 수급이 따라주고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폭발적으로 매물대가 없는 자리가 좋은 자리. 이게 반도체 소부장 주식은 앞으로 많이 갈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이런 위치, 이렇게 수급 보고 매매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제가 종목을 이렇게 말씀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또 배당, 교랑, 터널 이런 데 투자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면은 다시 이렇게 13,000을 향해서 가지 않겠나. 요 부분에 매수해도 된다. 저번 주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 저번 주 이야기했던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이 종목 역시 주봉, 월봉 이렇게 볼 때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원래 여기가 좋은 자리, 여기가 좋은 자리. 현재도 수급이 개인들이 매도,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요 부분에 매수하면은 혹시 이제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에 다시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올해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렇게 방산 쪽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 정도 같으면 매수해서 좀 길게, 제가 말했던 길게 내년 상반기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면은 특별히 뭐 문제가 없는 경우는 내년 상반기 경우는 이렇게, 아니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요 정도에서 사볼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올해는 안 좋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최근에 보면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많이 들어올 때는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내년 하반기를 보고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매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수익 나지 않겠나. 손실보다는 수익 날 자리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에크포로 요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이건 좀 민감한데. 민감한데. 근데 가격 저는 뭐 제가 저번에 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요때 댓글도 완전 많이 달리기도 했는데 또 다른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제가 100만 원 깬다 했더만은 댓글이 그냥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게 보는 위로 본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경우 하락으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위로 간다 보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은 혹시 너무 오버스팅 나와가지고 손실폭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로 300만 원 간다, 어떤 사람은 좀 하락한다 이러면은 두 가지 다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하도 쪼망손이잖아요. 그리고 뭐 공매도 한다 하더라도 주식을 하지 않고 주로 주식 선물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매도 제가 세력이 아니고 한국 최초로 공매도 책은 썼지만은 이론적인 거는 제가 알지만은 큰 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단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쪽의 시스템이나 체제, 그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것들을 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죠. 제가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나고 따라서 흐름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때 스토리를 보고 MSCI 지수에 한 1조 4천억 들어오니까 그럼 그거 매수하고 나면 하락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자별에서 보면 개인이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관은 사고 팔았다. 즉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사고, 펀드에 돈이 나가면 팔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그러니까 2차전지 펀드에 돈이 계속 들어오면은 사고 또 나가면 팔고,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결국 이 회사 주가는 외국인이랬던 움직임이.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는데 멈추면 당연히 하락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종목을 31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31일 날 보면은 공매도가 왕창 들어왔다고. 자, 31일 전까지는 공매도가
8월 내내 7,400억 정도, 7천억 정도가 공매도 물량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MSCI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칠 수도 없었고 MSCI 지수 편입한 금액이 한 1조 얼마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다 그때 편입 자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31일 날 제가 보니까 동시효과 때 3시 30분에 보니까 매도 물량이 80만 주가 나와 있습니다. 네. 80만 주 나와 있었는데 3시 30분에 외국계 증권사가 5개 정도가 10만 주에서 15만 주를 다 받아간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 편입한다고 계속 사왔기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편입했던 세력들, 편입했던 증권사에서 그러면은 사고 나면 내리니까 누가 공매도 쳐. 내가 80만 주 매도 해놓게. 그래서 그날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냥 10만 주, 15만 주 정도를 이렇게 위로, 업틴으로 해서 밑으로 사지 않고 위로 딱 사갔네. 내가 볼 때는 증권사 한 10개에서 한 8개 정도 사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공매도 물량인 거죠. 그러면은 그 공매도 물량은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위로 오지 않는 한은 쏟기지 물량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흐름은 개인들보다는 외국인 기관들 약간의 영향이 크고 기관들은 현재 사고 팔고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현재 계속 이렇게 매도가 놉니다. 그러면은 현재 보면 공매도 물량은 조금씩 1조 6천억에서 조금씩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로보다는 또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대주주 물량이 꼭 12월 달 노는 게 아닙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억만 투자했다 하더라도 현재 그 10억 이상 돼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 해당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수익 나면은 이하면은 20% 수익 내야 되고 3억 이상 때는 25% 수익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주주 해당되는 사람 저는 많다 보고 거의 다 앞으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럼 저렇게 현재 위치에서 개인들이 사지 않고 대주주 물량까지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이 계속 공매도 친다면은 약간 더 밑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면 2차 전지는 에코프로에 따라서 위아래를 보통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부터는 에코프로가 약간 위로 밑으로 더 열리다 보면은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약간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2차 전지 차트가 모두 역배열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개인들이 그러면 저번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사주면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개인들이 매도가 잡히잖아요.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시간 이후로 계속 가면서 9월, 10월, 11월 달 이렇게 대주주 물량이 논다면은 위로보다는 더 아래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차라리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했던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 12월 달까지는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1조 4천억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소스케이스 놓으면서 이렇게 150만 원 갔잖아요. 그때 공매도 세력 저는 완전히 강한 헤지 펀드였다 봅니다. 현재 공매도 들어온 경우는 정통적으로 해지하는 용으로 그렇게 사서 이렇게 뭐 팍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공매도 쳤지 않겠나. 자기들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120만 원 위에서는 그렇게 물량을 여러 증권사가 받아갔다. 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게 현재 내가 시간 있으면 이렇게 분석해 보겠는데, 그러면 증권사가 이렇게 분산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 앞에 공매도 물량 세력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르다 보고, 그러면 이 공매도 친 사람들이 적어도 만약에 150만 원 이렇게 간다면은 손절 물량이 노르지만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가져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뭐 쏟기서 당장 논다든지 또 그렇게 하지 않은 하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으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참 꺼려하고, 네,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네, 별로 칭송받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욕 먹는 거 아닌다면은 그냥 네. 뭐 저도 안 하면 댓글 안 달리고 이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매도 하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은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공매도 그렇게 받아간 물량은 당분간에 이렇게 한매가 안 돌 가능성이 많다는 거. 장기 투자라 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상승 예상하는 종목, 그다음에 에코프로의 그 공매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
이런 것들 관련해서 대입장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